누가 먼저 짓느냐. 전 세계는 SMR 1호기 전쟁 중. 지금 뭐 이야기를 보면은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사와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 굉장히 다 올랐습니다. 요게 지금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SK그룹 등등 해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운영 분야에서 이 개발사와 또 협력을 맺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쪽이 한번 수급 매기가 좀 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 세게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특히나 이 SMR 관련된 이 종목들 우리가 봐야 되는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김태성 이사님은 일단 반응 오는 거 다 한 번씩 한번 보기는 보자. 봐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김태성 이사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처럼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 시그널을 주면 받아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전, 소형 SMR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오늘 그런데 보게 되면 일단 완전히 원전주로서 상승한 것뿐만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또 테마주로서 엮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종목은 사실 뭐 원전하면 대장주는 현대건설이 될 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소형단 기업들 중에서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 이러한 기업을 좀 봤거든요. 우진?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전 관련 사업부에서 이제 실적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기업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세슘 검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한번 또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방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러한 노이즈들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시장에 관심을 받은 만큼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저는 안 보시는 게 좋겠지만 실적이 지금 잘 받쳐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테마주로서의 이제 우리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쪽으로 이제 종목을 좀 압축을 하셔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진 가격 전략을 약간 이거는 짧게 보는 그런 개념인 거죠? 짧게 봐도 되고 저는 길게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짧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테마에 좀 힘을 받을 수 있고 길게는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원전에서 좋은 승부수를 좀 낸다라고 하면 지금 또 실적도 커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니만큼 저는 길게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9,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선 좀 잡아드릴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제 시세 탄력이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3,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테마나 아니면 뭐 원전을 예를 들어서 테마나 아니면 사업성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더라도 재료가 그렇게 두 개 있는 게 좀 유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플러스 원전 뭐 사업 부분의 성장성 확인 이렇게 두 개 같이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해요? 이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볼 때도 우주항공과 방산을 좀 같이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사업성, 이런 테마주를 좀 볼 때도 여기에도 걸칠 수 있고 B에도 걸칠 수 있고 저는 그런 기업들이 뭐 지금처럼 뉴스 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정경민 팀장님도 우진 종목을 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저기 이사님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OX가 좀 갈렸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관심은 좀 늘어났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의 추세는 좀 의문이고요. 전 차라리 이제 대표적인 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18,000원 되면 그때 이제 이게 진위를 가려서 그때 한번 보자. 지금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점을 좀 높이는 관심 증가 정도의 어떤 주가 반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뭐 산업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면 1이고 수주가 안 나오면 0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한두 건의 수주가 아니라 몇 년치의 수주를 쌓아놓고 그 뒤에도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와야지만 밸류에이션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모멘텀을 발생하고 그 이제 나머지 종목으로 이제 확산과 낙수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다 계획이에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또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될 수 있는 예. 그런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요 전략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도 좋습니다. 어떤 지표 종목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시고 뭐 앵커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조선, 원전 또 이따 잠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풍력 이거 다 보면은 피팅, 용접 뭐 거의 이런 거거든요. 뭐 계측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 쪽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태운 같은 종목이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걸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약간 이제 부스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 그래서 뭐 저는 뭐 조선 기자재로 보면서 원전과 또 풍력 뭐 이런 쪽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종목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게 매매 단에서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제는 이런 지표 종목이 방향성을 지켜줄 때라는 전제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우진은 뭐 지금 제가 김이 좀 샜는데요. 예. 저도 이제 우진을 보고 있는 게 가장 뭐랄까 이제 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서도 좀 보여줬고 저는 뭐 손절가 한 9,000원 정도만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이런 또 원전 이슈에 계속해서 좀 반응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종목 좀 매매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팀장님은 우진을 조금 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재료에 좀 더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하는 걸로 보시나 봐요. 손절가는 9,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잡아주셨는데 김태성 기사님은 손절가는 9,500원, 목표가는 13,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두빌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지금 아까 그 저희가 OX 들 때 채팅창에서도 같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5를 드신 분들이 두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두빌 물린 분들 너무 많아요. 원전은 이슈 나오면 빨리 팔고 나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요 말씀하시는데 사실 두빌은 우리 대통령이 저기 이제 미국 갈 때부터 여기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무언가가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요게 웨스팅하우스가 자체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냥 시간 질질 끄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얘기가 없어서 물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거는 언제쯤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18,000원, 2만 원 갈 때 그때 따라가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이제 두꺼운 매물이 좀 진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17,000원부터 18,000원, 2만 원 뭐 지금 거의 3중에 갖고서 또 거래량도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음봉 나오는 날 사가는 게 맞는 거죠. 예. 하지만 어떤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것을 차라리 다 벗겨낼 만한 그런 충분한 이슈가 나오고 그런 요인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매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좀 그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건 또 너무 무겁고 너무 좀 여러 이슈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사님도 뭐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밑에 기자재 쪽 다르게 또 이런 이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에서 매매의 기회를 찾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두 자릿수 10조 이상의 그런 좀 수주가 나와야지만 뭔가 뭐 2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빌 조금 더 지켜보자 18,000원, 2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빌은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보다 탈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김태성 기사님 조금만 더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내용 비슷하시면은 넘어가도 됩니다. 일단 하반기 안에 뭔가 대형 계약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버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하반기에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대형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빠르게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에 이제 대형 수주연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두산밖에서 이제 지분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대형 계획이 나올 수 있다 할 것이다라는 말은 많지만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팀장님께서는 가격을 좀 말씀 주셨지만 저는 기간으로 봤을 때 예. 올해 하반기 안에 새로운 계약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은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불이 붙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요. 예. 그때는 탈출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빨리 바꾸셔야 된다라는 팁까지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것에 계속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